안녕하세요. 오늘은 5번의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영성교사인 그레그 브래든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우리 안에 숨겨진 잠재력과 신성함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자꾸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될까? 왜 진정한 변화는 이렇게 어려울까? 나의 진정한 잠재력은 무엇일까? 오늘 이야기는 이런 고민들에 대한 흥미로운 답을 제시합니다. 그레그는 우리 안에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아름답고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귀중한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많은 조직들은 우리가 이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곳에 우리의 진정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성함과 단절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더욱 취약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의제와 생각에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2012년 과학적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모든 존재의 기반이 되는 에너지장과 연결된 안테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는 7월 4일 CERN 초전도 초대형 가속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으며 2022년에는 이 분야의 물리학자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레그는 현대 과학 커뮤니티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철학을 소개합니다. 의식은 그것이 만들어낸 창조물을 통해 스스로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 책, 예술, 조각, 춤, 음악 등이 우리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상기시키거나 새롭게 배우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학자이자 시스템 사고가로서 그레그는 냉전 시기 SDI 스타워즈 방위 계획에서 첨단 레이저, 통신, 레이더 시스템 등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기술이 우리 몸의 세포와 시스템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을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 몸은 그 기술들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시스템이 복잡할수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더 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예로 들면 화면을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복잡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매우 단순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 감정, 호흡, 집중, 영양, 움직임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인류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레그는 2030년까지 우리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잠재력을 깨닫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창의성, 감정, 공감, 직관의 능력을 잃은 채 하이브리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성은 현재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인간이라는 개념은 격화되어 왔습니다. 학교에서는 감정이 논리적 사고를 방해하는 결함으로 여겨지고 공감, 연민, 자기조절 능력 등이 결점으로 취급됩니다. 이러한 결함들을 보완하기 위해 기술이 구세주로 제시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결함이 있는 존재이며 세상에서 경쟁하고 최고의 버전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배웁니다. 이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가상현실이나 컴퓨터 칩에 자신을 맡기려 합니다. 그레그는 트라우마가 우리 몸에 화학적 각인을 남긴다고 설명합니다. 태아 시기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은 화학적 등가물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신경 펩타이드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감정이 있을 때 이 신경 펩타이드들은 우리 몸의 장기, 조직, 선에 저장됩니다. 이러한 신경 펩타이드들은 10분이나 70년 동안 우리 몸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가끔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피부 발진이나 염증, 부종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약이나 크림으로 증상을 가리지만 그 신경 펩타이드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 몸이 실제로 고장 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우리가 몸에 제공한 조건, 영양, 환경, 특히 감정적 환경에 대한 몸의 반응일 뿐입니다. 감정적 환경이 90% 이상의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레그는 이러한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호흡 기법, 심장 뇌 일관성 등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기법들을 통해 우리는 저장된 신경 펩타이드를 대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눈물, 땀, 침 등 다양한 신체 분비물을 통해 이러한 화학 물질들이 배출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1991년에 발견된 심장의 4만 개의 특수 세포입니다. 이들은 뇌의 신경세포와 유사한 기능을 하며 뇌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트라우마를 두 곳에서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성함은 우리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들이 안테나처럼 연결되어 있는 에너지장에 존재합니다.
평균적인 인간은 약 50조 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으며 각 세포는 약 100조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자들은 끊임없이 에너지장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면서 우리의 의식이 가진 템플릿에 맞춰 우리의 몸을 구축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발적 치유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바꾸면 이 청사진도 변화하고 새로운 정보가 더 건강한 청사진을 채우게 됩니다. 이는 모두 과학적으로 잘 문서화되어 있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로 연결하기를 꺼립니다. 그레그는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우리의 인간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술로 우리의 생물학적 본질을 대체하면 그것을 다시 되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사랑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하여 인간으로서의 선물과 그에 따르는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정치, 의료 시스템, 음식, 우리가 만드는 전쟁이나 평화는 모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힘을 되찾기 위해서는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최선의 버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간성을 표현하고 두려움 없이 사랑하고 혁신하고 창조하고 기대 없이 용서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의 힘이며 우리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제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정도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깊은 호흡을 하면서 자신의 심장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감사함을 느끼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또한 자신의 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세요. 우리 몸은 단순한 생물학적 기계가 아니라 우주와 소통하는 정교한 안테나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 마시는 물, 호흡하는 공기, 그리고 특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들이 모두 이 정교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인간으로서 주어진 놀라운 선물과 그에 따르는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건 그저 예쁜 말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하고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매우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들,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병원을 신뢰할지, 어떤 관계를 맺을지, 심지어 어떤 정치적 입장을 지지할지까지 이 모든 선택들은 사실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최신 기술이나 새로운 시스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그레그 브래든의 통찰력 있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 안에 내재된 힘과 잠재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